중국경절에도 무력 시위, 대만은 전파전 맞불. 낸시 펠로시 타이베이 방문 이후 대만 해협 긴장 고조, 중국이 최대 명절인 국경절 사회주의 중국 건립일 연휴에도 전투기를 대만 해협 중간선으로 보내는 등 타이페이를 겨냥한 무력 시위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가운데 양안 중국과 대만 간 전장이 전파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양안 간 군사적 긴장이 선전전과 여론전으로도 확전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중국군 소속 군용기 22대와 군함 4척이 대만 주변에서 훈련에 나섰다. 이 가운데 젠 11, 젠 16 전투기 4대가 대만 해협을 중간선을 넘어 타이페이 쪽으로 날아오다가 돌아갔다. 앞서 중국은 국경절 연휴 첫날인 지난 1일에도 수호이 30, 젠 16 전투기 등을 중간선으로 보냈다. 올해 8월 2일 3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뒤로 중국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중간선을 넘어 대만 방공 식별구역 ADIG을 침범하는 등 2달 이상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오늘 16일 열리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선면임을 확정해야 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에선 왜 미국과 대만의 도발에 맞서지 않느냐는 핵심 지지층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역사에 기록될 수준의 조치에 나섰다는 것이 베이징 외교가의 분석이다. 대만은 중간선 등 대만 해협의 분쟁지 대화에 대응해 내년에 신형 단파 안테나 기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반도의 대북 방송과 같은 형태의 대중국 방송전을 위한 인프라라고 대만 연합보가 전했다. 이는 본토의 대만 방송 콘텐츠를 전송해 심리전을 펼치고 유사시 작전 지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만군은 1957년 개국한 푸싱 라디오 방송국 FHBS에도 운영하고 있다. 베이징을 비롯해 광둥, 광시, 하이난, 홍콩까지 수신이 가능하지만 시설이 낙후돼 효과가 떨어지자 최근 시설 개선 및 기지 이전을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모두 중국을 겨냥해 전파전을 강화하려는 시도다. 중국군도 대만에 맞서 심리전을 펴고자 군용기에 방송 장비를 탑재한 가오신 7호를 운용 중이다. 중국 관영 매체 중국인민라디오 방송 CNR 이 프로그램도 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신된다. 중국과 대만 모두 경쟁적으로 단파 방송 강화를 추진해 전파전이 확산되자 미국 측 정보부서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고 연합보는 설명했다. 차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달 30일 남부 가오슝에서 열린 독자 건조 상륙함 위산 인도식에서 대만군이 가장 좋은 장비로 스스로 국가를 수호하는 것은 불변의 정책과 결심이라고 말했다고 중앙통신 등이 전했다. 시 주석을 향해 결사항전의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중-대만 전파전까지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확전. 중군용기의 방송장비 실어 활용, 국경절에도 중간선에 전투기 보내. 대만 라디오 방송 단파 활용 계획. 중국이 최대 명절인 국경절 사회주의 중국 건립일 연휴에도 전투기를 대만 해협 중간선으로 보내는 등 타이페이를 겨냥한 무력 시위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가운데 양안 중국과 대만 간 이대로면 최신 항모 푸제노 필적 중 한국 중형 항모 검토의 긴장 해유식의 온 차이나 관영 매체
6만 톤급 전후의 자체 개발 5세대 스텔스 함재기 갖출 것 전망. 일본처럼 안보 이유로 항모 만들어 미국의 대중 견제에 협력해선 안 돼. 공개. 9월 말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함재기형 모델 KF-21N이 공개되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김승겸 합창의장은 국회에서 중형 항모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죠. 애초 세운 경항모 개발 계획을 바꿔 일거의 배수량 6만 톤급 전후의 중형 항모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까지 갖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게 중국 측의 분석입니다. 이대로라면 중국이 지난 6월 진수한 최신 항모 푸제노에 필적하는 수준이죠. 한국 항모가 미국의 대중 견제에 활용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일 항모 대응 위한 노련한 조치. 중국 CCTV는 방위산업전 개막일인 9월 21일 한국이 경항모 대신 중형 항모 개발을 검토하고 함재기도 미국산 F-35B 대신 자체 개발한 KF-21을 택할 것이라고 보도했어요. 시험 비행 중인 KF-21의 성능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습니다. 방송 분량이 2분 51초로 상당히 길었어요. 관영 중화망은 한국은 일본처럼 무기 개발에 있어서 평화 헌법의 구속 같은 것이 없고 충분한 개발 능력도 갖추고 있다면서 일본처럼 자국 안보의 가치를 내걸고 군비를 확충해 미국의 대중 견제에 협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썼습니다. 포털 사이트 왕이에는 익명의 군사 전문가가 중국이 하면 우리도 한다. 한국이 7만 톤급 큰 항모와 스텔스 함재기를 개발해 푸제노를 넘어서려 한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을 올렸더군요. 이 필자는 중형 항모는 즉흥적인 구상이 아니라 국익을 도모하는 노련한 조치라면서 국산 함재기 개발로 항모 프로젝트의 전체 비용을 낮추고 중일 양국의 항모 증강에도 대응하겠다는 뜻이라고 썼습니다. 중, 세척, 일, 두척, 체제. 사실 항모 군비 경쟁을 촉발한 건 중국이죠. 랴오닝호, 상둥호 등 두 척의 항모를 이미 실전 배치했고 세 번째 항모인 푸제노도 진수의 성능을 시험 중입니다. 일본 역시 대형 호위함인 이즈모호를 경항모로 개조한 데 이어 가가오도 개조 작업을 진행 중이죠. 항모의 전투력을 가늠하는 데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규모 역시 큰 변수 중의 하나이죠. 경항모는 이륙 거리가 짧아 F-35B와 같은 수직 이착륙기를 함재기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수직 이착륙을 하다 보니 이륙 중량이 적어 많은 연료와 무장을 실을 수 없는 게 단점이에요. 작전 변경이나 활동 범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중형 항모로 덩치를 불리면 이륙 거리가 늘어나 함재기가 더 많은 연료와 무장을 실을 수 있죠. 여기에도 이륙 방식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랴오닝호나 산둥호는 갑판 앞부분이 12-14도 정도 위를 향하고 있어요. 이걸 스키전부대라고 하는데 짧은 이륙 거리를 보완해주는 장치입니다. 다만 이렇게 보완을 해줘도 이륙 증량이 대폭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한 것이 증기나 전기를 이용해 전투기를 쏴주는 사출기예요. 새 총을 쏘듯이 전투기를 하늘로 날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륙 중량이 대폭 올라가죠. 미국은 세 번째 항모인 푸제노에 전자식 3개의 전자식 사출기를 탑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푸제노는 원자력이 아닌 재래식 동력을 쓰고 있어서 전자식 사출기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